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살 김정호라고 합니다. 아내 순자와 함께 3년 전 뉴욕에서 은퇴한 후 플로리다 템파로 이주해서 살고 있어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미국 은퇴 생활의 현실, 특히 생활비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아침 7시 30분 템파의 햇살이 우리 아파트 거실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아내는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고 저는 커피 한 잔과 함께 어젯밤 정리한 가계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우리 부부가 미국에서 40년을 살면서 은퇴 후 새로운 도시에서 시작한 제2의 인생. 처음엔 꿈만 같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때로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나름대로 안정을 찾았고 우리의 경험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부부의 월 생활비는 약 $3,200, 한국 돈으로 430만 원 정도예요. 이 금액이 많은지 적은지는 각자 판단하시겠지만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왔는지 그리고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오기까지의 과정을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1978년 26살에 저는 새로운 꿈을 안고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후 대기업에서 2년간 일하다가 더 큰 세상에서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유학을 결심했어요. 아내 순자는 당시 23살 이화여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선생님이었죠. 결혼한 지 겨우 1년 만에 둘 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뉴욕으로 떠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모했던 것 같아요. 가진 돈이라고는 부모님께 받은 $5,000가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젊음이란 게 그런 거죠.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컬럼비아 대학원에서 전기공학 석사 과정을 밟았고 아내는 낮에는 한인타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어요. 맨해튼 어퍼 웨스트 사이드의 작은 원룸 아파트, 월세가 $450였는데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었거든요. 라면과 김치로 버텨가며 공부했던 그 시절이 지금도 생생해요. 겨울이면 난방비를 아끼려고 두꺼운 옷을 입고 잠들곤 했죠. 하지만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서로에게만 의지할 수 있었고 작은 것에도 함께 기뻐했거든요. 1980년 석사를 마친 후 운 좋게 맨해튼의 한 전자회사의 엔지니어로 취직했어요. 연봉이 $28,000였는데 그때는 정말 큰 돈처럼 느껴졌어요. 아내도 플러싱에 있는 한국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조금씩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했죠. 1982년 첫 아들 준호가 태어났고 1985년에는 딸 미나가 태어났어요. 아이들이 생기면서 지출이 늘어났지만 저도 회사에서 승진을 거듭하며 연봉이 올랐어요. 1990년대 중반에는 연봉이 $75,000까지 올랐고 아내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가게의 보탬이 되었죠. 그 무렵 우리는 퀸즈에 작은 단독주택을 샀어요. $30만 짜리 집이었는데 계약금 $6만 모으는 데만 3년이 걸렸어요. 하지만 내 집이 생겼다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아이들도 각자 방을 갖게 되었고 작은 마당에서 바비큐를 하며 주말을 보내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었어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 연봉은 $100,000를 넘어섰고 2010년 무렵에는 $120,000까지 올랐어요. 아내도 풀타임으로 복귀해서 $40,000 정도를 벌었죠. 가구 총소득이 $160,000 정도 되니까 뉴욕에서는 중산층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뉴욕의 생활비는 정말 만만치 않았어요. 집 유지비만 해도 월 $2,500는 기본이었고 아이들 교육비, 식비, 교통비 등등 모든 것이 비쌌거든요. 그래도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했고 준호는 의대를 미나는 로스쿨을 졸업했으니까 보람은 있었죠. 시간이 흘러 2018년 저는 65세가 되어 은퇴를 앞두고 있었어요. 40년 가까이 다닌 회사에서의 마지막 해 은퇴 후 계획을 세우느라 많은 고민을 했어요. 우선 재정 상황을 점검해봤죠. 401k 퇴직연금이 약 $850,000, IRA 계좌에 $150,000, 그리고 퀸즈의 집이 약 $650,000 정도의 가치였어요. 소셜 시큐리티는 월 $2,200 정도 받을 예정이었고 아내 것까지 합치면 월 $3,000 정도였죠. 하지만 뉴욕에서 계속 살기에는 생활비가 너무 비쌌어요. 집값도 많이 올랐지만 재산세만 해도 연간 $12,000가 넘었거든요. 그리고 뉴욕의 추운 겨울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 것 같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관절이 아프고 특히 아내는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따뜻한 곳에서 살면 좋겠다는 의사 선생님 말씀도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한국 분들처럼 플로리다 이주를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플로리다는 소득세도 없고 날씨도 따뜻하고 무엇보다 생활비가 뉴욕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들었거든요. 2019년 초 우리는 플로리다 답사를 떠났어요. 마이애미, 올랜도, 템파 등 여러 도시를 둘러보았는데 템파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적당히 큰 도시면서도 한인 커뮤니티가 있었고 의료시설도 잘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뉴욕에 비해 집값이 정말 저렴했어요. 템파의 한 55세 이상 시니어 커뮤니티에서 콘도를 보았는데 침실 2개, 화장실 2개짜리가 25만 달러였어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격이었죠. 수영장,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시설도 좋았고 무엇보다 안전해 보였어요. 2019년 여름 드디어 결정을 내렸어요. 뉴욕에 집을 팔고 플로리다로 이주하기로 한 거죠. 아이들도 이미 각자 독립해서 살고 있었고 손자, 손녀들 보러 가는 것도 비행기로 2시간이면 되니까 그리 멀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집을 파는 것부터가 일이었어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68만 달러의 매물로 내놨는데 실제로는 65만 달러에 팔렸어요. 중개 수수료, 각종 세금 등을 제하고 나니 실제 손에 쥔 돈은 58만 달러 정도였죠. 40년간 살았던 집을 떠나는 마음이 어땠는지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지막 날 빈집을 둘러보는데 정말 눈물이 났어요. 아이들이 뛰어놀던 마당, 가족 사진을 걸어두었던 거실벽, 아내와 함께 요리하던 주방. 모든 것이 추억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2020년 1월 드디어 플로리다 템파로 이사했어요. 25만 달러의 상콘도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거실이 넓고 밝았고 베란다에서 보는 호수 풍경도 아름다웠죠. 커뮤니티 안에는 한국 분들도 여러 명 살고 계셨고 금방 친해져서 외롭지 않았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날씨도 따뜻하고 생활비도 확실히 저렴했거든요. 뉴욕에서는 식료품비만 월 800달러 이상 나갔는데 플로리다에서는 600달러면 충분했어요. 외식비도 훨씬 저렴했고 골프나 수영 같은 여가 활동도 돈이 거의 들지 않았죠. 하지만 몇 달 지나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의료비였어요. 뉴욕에서는 오랫동안 다니던 병원과 의사가 있었는데 플로리다에서는 새로 찾아야 했거든요. 메디케어 플랜도 바꿔야 했고 새로운 의사를 찾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어요. 특히 아내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가 문제였어요. 뉴욕에서 다니던 전문의와 같은 수준의 의사를 찾기가 힘들었고 새로운 치료법에 적응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어요. 한 달에 병원비와 약값만 600달러 정도 나가기 시작했죠. 두 번째는 자동차 문제였어요. 뉴욕에서는 지하철을 이용했기 때문에 차가 꼭 필요하지 않았는데 플로리다에서는 차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했어요. 중고차 2대를 사는데 2만 달러가 들었고 보험료, 기름값, 수리비 등을 합치면 월 400달러 정도 나갔어요. 세 번째는 홈 인슈런스였어요. 플로리다는 허리케인 위험 때문에 보험료가 엄청 비쌌어요. 콘도 보험료만 월 350달러였는데 뉴욕에서는 200달러 정도였거든요. 가장 큰 충격은 2021년 여름이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물가가 급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식료품 가격이 20% 이상 올랐고 기름값도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플로리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각종 비용들이 치솟기 시작했죠. 더 큰 문제는 2022년 초에 발생했어요. 아내가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응급실에 실려간 거예요. 다행히 큰 수술은 하지 않았지만 일주일간 입원하면서 의료비가 2만 달러 가까이 나왔어요. 메디케어로 대부분 커버되긴 했지만 본인 부담금만 해도 3,000달러가 넘었죠. 그때부터 정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매달 들어오는 소셜 시큐리티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퇴직연금을 조금씩 찾아 쓰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계속 가면 언젠가는 바닥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아내와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뉴욕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더 저렴한 곳으로 이사할 것인지 심지어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고려해 봤어요. 하지만 이미 70에 가까운 나이에 또다시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2022년 말 한국에서 온 옛 친구가 저희를 찾아왔어요. 40년 만에 만난 대학 동기였는데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은퇴한 후 미국을 여행 중이었어요. 그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 친구는 한국에서 월 200만 원 정도로 생활한다면서 미국에서 3,000달러 넘게 쓰는 우리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물론 환경이 다르니까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0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쓰는 돈을 꼼꼼히 기록하고 어디서 돈이 새어나가는지 파악하려고 했죠. 첫 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커피숍에서만 월 150달러를 쓰고 있었고 필요 없는 물건들을 충동적으로 사는 경우도 많았어요. 외식도 주 3-4회는 하고 있었는데 한 번에 50-60달러씩 나가니까 월 800달러가 넘었거든요. 그때부터 하나씩 줄여나가기 시작했어요. 커피는 집에서 타서 마시고 외식은 주 1회로 줄이고 장보기도 할인 마트를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들도 정리하고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에어컨 온도도 조절했죠. 동시에 추가 수입원을 찾기 시작했어요. 저는 40년간 쌓은 엔지니어링 경험을 살려서 온라인으로 기술 컨설팅을 시작했어요. 한 달에 2-3건 정도 일을 받아서 월 500-800달러 정도 벌 수 있었어요. 아내는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사는 한국계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건데 시간당 25달러로 일주일에 10시간 정도 하니까 월 1000달러 정도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2023년 말 무렵에는 가게가 많이 안정되었어요. 월 수입이 소셜시큐리티 3000달러에 부업 소득 1500달러를 합쳐서 4500달러 정도 되었고 지출을 3200달러 수준으로 관리하니까 월 1300달러 정도 여유가 생겼거든요. 현재 우리 부부의 월 생활비 3200달러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거비가 월 1200달러예요. 여기에는 HOAP 300달러, 유틸리티 200달러, 홈 인슈런스 350달러, 인터넷과 케이블 TV 150달러, 휴대폰 요금 100달러, 그리고 기타 주거 관련 비용 100달러가 포함되어 있어요. 식비는 월 700달러 정도 써요. 집에서 해먹는 식료품비가 500달러, 외식비가 200달러 정도죠. 한국 식료품을 사러 한인마트에 가면 좀 비싸긴 하지만 집에서 직접 요리해서 먹으니까 건강에도 좋고 돈도 절약돼요. 의료비는 월 500달러 정도 나가요. 메디케어 서플먼트 보험 프리미엄이 250달러, 처방 약값이 150달러, 정기검진이나 치료비 본인 부담금이 100달러 정도예요.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교통비는 월 400달러예요. 자동차 보험료 200달러, 기름값 150달러, 차량 정비비 50달러 정도죠. 플로리다는 차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는 고정비용이에요. 그 외에 여가비가 200달러, 의료비 100달러, 각종 잡비 100달러 정도 써요. 이렇게 해서 총 3200달러가 나오는데 뉴욕에서 살 때보다는 확실히 절약된 거예요. 뉴욕에서는 월 4500달러는 써야 비슷한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플로리다의 더위는 생각보다 힘들어요. 여름에는 거의 매일 90도가 넘고 습도까지 높아서 에어컨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전기료만 여름에는 월 300달러 가까이 나와요. 또 허리케인 시즌이 되면 정말 불안해요. 작년에는 이안 허리케인 때문에 일주일 동안 정전이 되었고 호텔에서 지내야 했어요. 그때 든 비용만 1500달러가 넘었죠. 의료시설은 뉴욕만큼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전문의를 만나려면 예약을 잡기가 어렵고 응급 상황에서도 대기 시간이 길어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더 걱정되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쉬워요.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만족하고 있어요. 날씨가 따뜻해서 아내의 관절염이 많이 좋아졌고 골프와 수영을 즐기면서 건강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커뮤니티에 사는 한국 분들과도 친해져서 외롭지 않고요.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은 게 가장 큰 수확이에요.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지출을 관리하고 부업으로 추가 수입을 만들면서 여유가 생겼거든요. 이제는 손자 손녀들 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고 가끔 여행도 갈 수 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이 생활을 꾸준히 유지하는 거예요. 건강만 허락한다면 70대 중반까지는 부업을 계속할 생각이고 그 이후에는 퇴직연금과 소셜시큐리티만으로도 살 수 있도록 더 절약해 나갈 예정이에요. 미국에서 은퇴 생활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꼼꼼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보다는 현실적인 계산을 해보시고 여러 시나리오를 고려해서 결정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완벽할 수는 없어요. 저희도 아직 완전히 만족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적응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새로운 환경에서도 긍정적으로 살아가려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죠. 지금 이 순간 플로리다의 따뜻한 햇살 아래서 아내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40년 전 가방 하나 들고 뉴욕에 도착했던 그 젊은 부부가 이제는 여유롭게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으니까요. 인생이란 게 참 신기해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안정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매일매일 새로운 도전이지만 아내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